네, 안녕하세요.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의 빅콘테스트 주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MBN 보도국 데이터 취재팀의 민경영 기자고요. 현재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에서 뉴스레터 서비스 데이터루 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9년 12월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간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서 유통, 소비 분야의 데이터 거래를 담당하고 있고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AI 학습 데이터를 판매하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해서 가공,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2021년 7월 23일 기준으로 총 가입자 수는 8,795명, 총 상품 수는 9,239개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데이터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데이터 상품은 아무래도 통신이나 유동인구 같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SNS나 소비상권, 이커머스 같은 데이터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수요자의 중개자 역할뿐만 아니라 AI 학습 데이터를 생산해서 유통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회원 여러분께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처럼 데이터 업계의 각종 소식들을 전하는 데이터 전문 매체를 발행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사는 MBN, 종합편성 채널 MBN인데요. 이외에도 삼성카드나 CJ올리브네트워크스, SK텔레콤, SK플래닛, 웰컴 F&D, GS 리테일 같은 플랫폼 참여사가 있고, 그 외에도 50여 개의 데이터 공급사가 있습니다. 이 60개의 회사가 함께 데이터를 현재 KDX 플랫폼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합하거나 같이 함께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통, 소비 분야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저희가 생산한 데이터 중 하나가 바로 금융과 부동산 쪽 데이터입니다. 웰컴 F&D의 대부업 데이터라든지, 부동산 전문 스타트업 지인플러스의 아파트 관련 데이터나 코리아 크레딧 브로 KCB의 소비 정보 데이터 같은 게 대표적인 금융 부동산 데이터고요. 소비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고객 데이터, 빌트온이라는 이커머스 전문 업체의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의 전문 데이터들, 그리고 M코퍼레이션의 온라인 상품 구매 데이터, 삼성카드와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의 소비, 그다음에 유동인구 같은 데이터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관사가 종합편성 채널 MBN이기 때문에 MBN과 관련된 영상 데이터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뉴스와 관련된 영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뉴스 데이터들, 이런 다양한 언어와 동영상 관련 데이터도 있고, CJ올리브네트워크스나 GS 리테일에서 생산하는 유통, 물류 관련한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데이터,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한 유동인구 데이터들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유동인구 데이터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인기가 있는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나이스 DNR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관련 데이터라든지, SK플래닛의 상권 데이터나, 식신이라고 하는 맛집 전문 스타트업의 맛집 관련 데이터, 그리고 약국 체인인 온누리 HNC의 제약이나 의약품 유통 데이터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관광 산업을 연구한다든지, 유동인구를 분석한다든지, 환경 정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 정책들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성향을 분석한다든지, 시즌별 매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이런 쪽으로도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 이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했느냐? 저희가 선정한 분야는 바로 이노베이션의 지역 활성화 분야고요. 대회의 주제는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리고 POC라고 하죠. 프로토타입 결과를 제시해달라는 게 저희 대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KDX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유통 소비 데이터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상권, 그러니까 뭐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특정 지역의 상권이 뭐 사회 경제적인 환경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권을 분석을 한다든지 예측 모델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대회 주제로 삼았고요. 이 예측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혹은 뭐 POC 등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뭐 기업, 대학 등 이제 저희 지역에 보시면은 주요 기관들에게는 이제 흔히 배후 상권이라고 하죠. 주요 기관들과 관련한 상권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 혹은 뭐 종사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전통적인 지역 상권이 이제 뭐 지역마다 활성화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정 산업 구조가 변화한다든지, 뭐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뭐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등 뭐 여러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서 뭐 이런 지역 상권이 쇠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상권의 쇠퇴가 뭐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이나 뭐 대전, 대구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국적인 문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국가 전체적인 재난이 일어나면서 이런 지역 상권이 붕괴가 되는 과정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상인들을 위한 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이 나와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실정이고요. 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뭐 코로나19나 이제 지역 상권 붕괴에 대비해서 뭐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뭐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든지 아예 업종을 전환을 한다든지 혹은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생존을 시도하고 있고 혹은 뭐 재창업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공 사례나 이제 뭐 이런 데이터 분석 같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적절한 대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이제 출제를 하게 됐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조선업인데요. 근데 이제 군산의 지역 경제 자체가 이제 조선업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적으로 조선업 산업이 좀 쇠퇴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좀 어려움을 전북 군산에 한해서는 지역 경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북 군산에는 뭐 조선업 외에는 특별한 뭐 산업이 없기 때문에 뭐 조선업이 붕괴를 하는 것이 곧바로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군산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준다든지 뭐 POC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군산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 대상 지역을 2개 골랐습니다. 바로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입니다.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둘 다 군산과 자연 인문 환경이 비슷합니다. 항구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 바닷가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 인구 규모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또 남부 지방이라는 지역 지리적인 특색도 다 비슷하고요. 군산과 마찬가지로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둘 다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좀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로 전남 목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인근 대도시 광주 같은 인근 대도시와 연계해서 소비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지역 경제적인 위기를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남 통영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중심의 도시에서 관광 도시로 많이 변화하고 있죠. 이제 통영하면은 관광 도시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이신데 그만큼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탈피에 성공을 했다. 그렇게 관광 도시로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을 전북 군산과 비교를 해서 전북 군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채점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떤 데이터를 드릴 거냐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매출 데이터입니다. 뭐 인구 특성적 매출 구성비, 점포당 매출액 같은 매출 데이터를 먼저 드릴 것 같고 그리고 각 지역의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겠죠. 통신사의 월별 서비스 인구라든지
뭐 와이파이 신호에 기반한 뭐 지역별 유동인구 지도 같은 거를 저희가 유동인구 데이터 형태로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상권과 관련된 상권 순위나 상권별 방문 데이터, 뭐 요식업 데이터 같은 상권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상품별 판매액, 각 음식점이나 각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별 판매 데이터를 드리고, 또 음식점 내부에서 발생한 카드 데이터, 뭐 상점 내부에서 발생한 카드 데이터 등 다양한 카드 소비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연체 데이터라든지 뭐 대부 데이터라든지 같은 금융 데이터나 뭐 부동산 데이터, 카드 소비 이동동산 데이터 같은 이종 결합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 이종 결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미리 결합을 한 상태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이종 결합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주로 제공을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 결합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외에도 3종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외부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외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KDX 통해서 받으시면은 제공이 가능하고요. 뭐 요청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판단을 거친 뒤에 데이터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대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 상권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뭐 지역 경제가 쇠퇴를 한다든지 다시 번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메커니즘을 보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빅데이터의 선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중견기업 분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도전비전의 하동진 부장입니다.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중소중견기업의 회계, 인사, 물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도전비전을 비롯하여 무역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KTnet,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위한 교육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기업의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기업 내 기업 리스크 등을 관리하고 마케팅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와이즈넛, 부동산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빅밸류, 기업 채용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는 인크루트, 그리고 기업의 R&D 기술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그리고 녹색 기술 기능 등 연구개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녹색기술센터, 그리고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소프트, 마지막으로 물가정보, 통계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물가정보, 이렇게 여러 데이터 센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재 추천, 중소기업 인사정보 제공, 인재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 추천, 정부의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 지원,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 등의 예측을 통해 공공민간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대출 보증 심사 정보 제공, 중소기업 채권 자금 관리, 기업 대출 추천 등을 통해 기업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서비스 및 중소기업 R&D 지원, 창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유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통을 통해서 기업, 중소기업 분야의 혁신과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빅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 경영 개선 및 정부 지원 정책을 연계한 아이디어 및 POC를 제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 개선과 지원 정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릴 데이터들은 일단 도전비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회계, 인사, 기업 정보,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 정보, 그리고 선도소프트에서 인구 이동 정보, 빅밸류에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전비주어는
대한민국 총 사업자의 80%에 달하는 기업 재무 회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 중에 매출 매입 자료와 거래처 전표, 그리고 회사 정보, 인사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주요 데이터는 일단 먼저 매출 매입 데이터는 기업의 매출 매입 변동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거래 전표 데이터는 현금 보유 현황 등에 있는 거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본 정보와 그 인력들에 대한 입사 퇴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는 현황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기업의 월별 매출 변화도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인력 이동 또는 회사 매출과 연계되어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하여 빅밸류의 부동산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빅밸류의 데이터는 주거 지역에 대한 정보와 업무 지역에 대한 정보로 나누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거 지역과 업무 지역에 대한 정보로는 건물 구분, 그리고 주소의 특징, 그리고 주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주변 시설들과 현재 그 기업 부동산 간의 거리라든지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그 공장 부지에 대한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및 교육 관심도 지표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업무 노동 통계지수와 업종별 자격증 과정 수강 현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업종별 노동 지수의 변화도, 업종별 자격증 수강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업종 자격증의 변화, 교육 관심도 현황들을 범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교육을 선호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력들이 배출되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도소프트에서는 인구의 행정구역 이동 데이터 및 1인 가구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 데이터는 전출 전입 관련 정보와 1인 가구 소비 형태에 대한 자료로서 시계열적 지역 인구에 대한 변화도, 그리고 시계열 1인 가구에 대한 연령별 소비 패턴에 대한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4곳의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전 비전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분석, 융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도전 비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 붕괴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 자동 붕괴 추천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한 현황들을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붕괴라는 것을 합니다. 붕괴라는 것은 발생된 증병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그 계정 과목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신고를 하는 형태의 장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붕괴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기세 같은 경우에 매월 발생되는 형태의 붕괴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매월 전기세 붕괴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거나 또는 똑같은 매출처와 매입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매출처와 매입처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도 금액이나 물론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또는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개수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 붕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되풀이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시간들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필요하지만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분석을 해서 동일한 조건의 거래처와 금액 또는 제 계정 과목을 통해서 붕괴를 자동으로 추천해서 장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도전 비주얼의 스마트 A라는 제품에서 적용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2번째는 부도 예측 서비스입니다. 부도 예측 서비스는 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A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현 시점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말 기준후에 어떤 재무제표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벌써 7월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1월부터 7월까지의 어떤 경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이는 거래를 기준으로 자기의 신용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받거나 나눠주는 신용평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업이 부도를 예측해서 신용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도전 비전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라이브한 데이터들을 통해 현재 시점의 기업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지하여 금융기관에도 안전하게 대출을 할 수 있고 이 기업에서도 안전한 자기의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자금 융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과거에는 매출과 매입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로만 분석해서 신용평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기업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면 부도가 될 것 같으니까 대출이 중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지만 현재 이 부도 예측 서비스를 통하게 되면 매출과 매입 그리고 통장 잔금 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인력의 기업 인력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보험료가 늘어났는지 접대비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돼서 분석됨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는 현재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금융기관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자금 융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뤄낼 수 있고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47,554개의 기업을 분석을 해서 트리플 A급부터 시작해서 D등급까지 현재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을 두고 은행에서 부도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 47,554개 중에 1,056개 업체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 부도 업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보신 바와 같이 트리플 A 등급부터 A 등급까지는 거진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해서 부도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적절하게 되었고 마지막 D 등급에서는 56.72%의 굉장히 높은 부도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신용평가에 대한 모델이 현재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평가 모형에 비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앞서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평가 모형들을 이렇게 혁신 서비스로 아이디어로서 만들어내서 현재 저희가 매출 채권 팩터링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는 더존 비즈원의 기업의 데이터와 빅밸류라든지 한국생산성분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면 현재의 기업 생태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빅컨테스트 대회 데이터 분석 분야 루키 리그 문제에 참여하게 된 스포츠2i의 이한빈 파트장입니다. 목차 순서는 회사 소개부터 출제 목적, 문제 소개, 제공 데이터, 참고 정보 순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국내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스포츠2i는 KBO 리그 공식 기록 통계 업체로서 빅데이터, 솔루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데이터를 통해 스포츠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스포츠 IT 기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2019년 스포츠 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스포츠 산업 혁신 기반 조성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과기부, 중기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스포츠 IT 산업의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투어의 주요 상품, 서비스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스포츠 데이터 기반 기술 시스템. 둘째, 데이터 기반 솔루션. 셋째, 데이터 기반 콘텐츠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 기반 시스템으로는 야구 종목의 투구, 타구, 필드 추적 시스템과 최근 떠오르는 이슈인 로봇 심판 시스템, AI 로봇 기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은 스포츠 각 종목, 농구, 핸드볼, 씨름, 야구, 골프 등에서 공식 기록을 위한 경기 데이터 입력부터 전력 분석 솔루션, 연봉 고가 솔루션, 그리고 선수단 관리 시스템 등 종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콘텐츠의 경우엔 가장 쉽게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사 중계에 제공되는 투구, 타구, 그래픽 콘텐츠와 더불어서 3D 그래픽 콘텐츠, 영상을 융합한 콘텐츠 등 파트너사에 제공하여 중계나 스포츠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상품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국내 주요 종목, 협회, 구단, 포털사, 통신사, 방송사, 게임사 등 다양한 범위의 5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80개 이상의 채널에 동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문제 출제 목적입니다. 저희는 2021년 빅컨테스트 루키리그의 팀별 승률, 타율, 방어율 예측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리그 경기가 있는 스포츠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즌 전에 응원하는 팀의 순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올 시즌 프로야구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포스트 시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팀의 순위 변동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팀별 승률, 팀별 타율, 팀별 방어율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팬들은 재미로서 이러한 분석, 예측을 접하게 되고 프로야구 팀들은 각각의 전력 분석을 통해서 당해 시즌의 팀 순위를 예측하곤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분석, 예측이 시즌 준비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되고 추후 프로야구 시즌 데이터 예측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2021 시즌 프로야구의 잔여 기간 후반기가 시작하는 9월 15일부터 정규 시즌 종료 시점까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021 시즌의 팀별 순위, 팀 타율, 팀 방어율 선조를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위해서 저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즌 데이터와 2021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반기 선수별, 팀별 데이터를 CSV 형태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공 데이터는 경기별 결과와 팀, 선수별, 개별 기록을 포함합니다. 팀별 구분과 경기의 구분, 그리고 각 선수 고유 구분과 1군 라인업, 등록 말소 여부 등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팀별, 개인별, 투수, 타자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데이터 정의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분석, 예측을 진행하시면서 제공되는 데이터 외에 부가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KBO의 공식 기록 홈페이지나 KBO 스태츠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에 이번 문제가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소소한 즐거움을 되찾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빅데이터 사업팀 신인혜 팀장입니다. 2021년 빅콘테스트 데이터 분석 분야 퓨처스리그 에코제주 분야에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량 예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방안 도출이라는 대회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자연환경 지역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트렌드 및 국내 관광 키워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도 해외여행 대체지로 로컬 여행, 개별 여행, 힐링 여가 여행지로 제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1위이며 음식물 쓰레기량이 1일 평균 200톤이 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대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인에 따라 제주 읍면동별 배출량 예측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슬라이드 화면에 제시한 예상 요인들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회 문제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3년 6개월 기간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의 제공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1년 7월과 8월에 읍면동별 음식물 쓰레기 월 배출량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본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 데이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별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제주 지역 거주지 중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로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읍면동이 행정동으로 구분된 데이터들입니다. 특히 본 데이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 거점 지역에서 읍면동에 매칭이 안 되는 일부 지역을 알 수 없음으로 명기하였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두 번째 제공 데이터는 KT통신에서 제공하는 일별 내국인 유동인구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제주를 찾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1시간 간격으로 거주지, 근무지, 그의 장소별 머문 시간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 머문 시간은 거주인구로, 근무지 읍면동에 머문 시간은 근무인구로, 그의 장소에 머문 시간은 방문인구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공 데이터 역시 KT통신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해당 데이터는 90일 이상 제주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유동인구 데이터입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시간 간격으로 읍면동별로 머문 시간에 따라 거주인구, 근무인구, 방문인구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공 데이터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 방문 인구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공 데이터는 제주도에서 제공되는 거주인구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월별, 읍면동별로 정리하여 주민등록 거주인구와 외국인 인구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공 데이터는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일별 음식 관련 카드 소비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음식과 관련된 카드 온오프라인 소비 데이터로서 배달앱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데이터입니다. 참고 데이터는 개방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로서 분석 시 추가 활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데이터, 제주 입도국 데이터, 날씨 데이터에 대한 제공 사이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활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진대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경진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비콘테스트 대회 데이터 분석 분야의 퓨처스 리그 홍수 제로 문제 출제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자항공사입니다. 문제 소개에 앞서서 한국수자항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항공사는 이름에서도 잘 아실 수 있다시피 물 관련된 전문 공기업인데요.
물 순환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업무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댐, 다목적 댐, 용수 전용 댐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댐 건설을 통해서 129억 톤의 우리 국가에 129억 톤의 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의 기능은 저수 기능, 이수 기능, 그렇게 치수 기능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수 기능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댐에 저장된 물은 댐 용수 공급을 통해서 69억 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수 공급 기능을 이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된 물은 정수장에 원수로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수로 공급된 물은 다른 지자체나 또는 사기업의 물에 전처리 수로 공급이 됩니다. 또는 수돗물, 저희 K워터의 정수장을 통해서 22억 톤의 물이 생산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된 물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하수로 배출이 될 텐데요. 이런 하수로 배출된 물은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수계로 배출이 되고 또 혹은 재이용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댐 통해서 물을 저장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수 기능으로서 홍수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장시켜 놓음으로 해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여러분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저장된 수면에 내리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관련돼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변에 이런 수변 공간을 조성해서 물 친화적인 단지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1967년부터 수자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 수도에 수량 관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환경부 산하로 공기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물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제15대 박전 사장님을 맞아서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워터는 그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환경부 산하 물 전문 공기업이 되면서 대국민의 환경 빅데이터 접점 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환경 각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편입하는 등 총 11개의 전문 센터로부터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초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기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수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데이터는 실내 공기질 데이터더라고요. 아마도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런 호흡기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구축한 언론 기반 지역별 환경 이슈 트렌드 분석 서비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언론 자료를 수집하고 각 지역에서 어떤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은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이런 대국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서비스 3종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쳤고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물 관련 치수 기능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시하고자 하는 홍수 분석 모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수 예방, 물 여러분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댐에다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유입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하는 물리적 수치 모형 코스핌을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물리 모형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댐이 이렇게 있으면 댐 주변의 유역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유역의 자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강우량이라던가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들어오는 기저유량, 그 다음에 토양의 상태 이런 것들의 자연 현상을
도식화하고 수식화해서 모형을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설계된 모형으로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물리 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저희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의 변수로 홍수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하려고 해도 수식화되지 않은 요소는 사실상 반영이 곤란합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유역에서의 자료들을 수집을 하려면 저희가 수위라던가 수량에 대한 계측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는 가형정보 부족으로 예측 정확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가 홍수 예측량을 분석하고 싶어도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빅톤 테스트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홍수 제로 문제는요. 장마, 태풍 기간 동안에 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과 수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댐에 유입되는 수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홍수기의 댐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데요. 장마 기간, 그다음 장기간 기록되는 장마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강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댐 주변의 유역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특히 댐 상류에 있는 하천과 유역에서 이제 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강우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댐으로 들어와 댐의 수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기존 물리 모형하고 비교 결합을 통해서 홍수 예측 모형으로 저희가 그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상의 하나의 댐을 K댐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댐에 강우시, 태풍시에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오는지, 즉 홍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문제 셋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유역을 A, B, C, D, E 5개의 유역으로 나누고요. A, B, C, D에는 우량계, 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고 D 지역과 E 지역에는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곳으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테스트 셋은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홍수 사상의 총 25개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유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소 강우량과 수위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26번째, 26번째 댐 유입 수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 사상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해 집중호우라든가 기상이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우가 발생했을 때 토양 지반이 모두 차서 포화가 된 후 댐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물량이 흘러 들어오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강우 사상이 발생을 했지만 사실 이제 홍수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상은 26개 정도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이것을 테스트 셋으로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요. 홍수 사상 26번 번호에 2018년도 7월에 발생한 그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입량, 홍수량이 얼마나 될지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석을 위한 자료는 데이터 집단 1번부터 6번까지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이 뒷부분은 그 공간상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문제 셋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집단은 강우 수위 관측소에서 댐 구간 거리나 시간 등의 여러 가지 그 설정이 바뀌어서 설정하여 얻은 독립변수 집단입니다. 그래서 총 6개 종류의 저희가 독립변수 집단을 제공을 할 거고요. 홍수사상 번호별 유입량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유입량이 조출이 됐는지를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26번 홍수 사상에 대해서 예측을 160개의 데이터 그 유입량에 대해서 예측을 하도록 저희가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값을 도출을 하시면 각 160개 각각의 실제값과의 저희가 차이를 통해서 RMSE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값과 관측값이 가장 가까울 경우
뭐 극단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맞추시면 거의 100%의 수렴을 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RMSE 값이 최소화되는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그 경우에 가장 예측이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콘테스트 홍수 제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강우로 홍수 피해가 많이 났고 방류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응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블루 골드인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홍수 제로 여기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도 홍수를 지배하는 홍수의 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제9회 2021 비콘테스트 참가하게 된 스포츠투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 분석 분야 챔피언 리그 문제를 설명드릴 스포츠투아이 노한종 실장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프로야구 배럴을 통한 타자 성적 예측이라는 주제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문제 출제 목적과 소개, 그리고 제공 데이터, 마지막으로 참고 정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인 스포츠투아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포츠투아이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즐거움을 제공해드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포츠 IT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은 강점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999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포츠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조직은 물론 국내 최고의 산학연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고도화된 스포츠 IT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선도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IT 산업의 국가대표 기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문체부, 금융위원회,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다양한 정부 부처들로부터 관심과 그리고 인정을 받고 여러 기회로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스포츠 데이터 기반 기술 시스템 상품으로 자동 추적 시스템, 로봇 심판 시스템, 그리고 AI 로봇 기사 시스템 등을 상용화해서 국내 미디어,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스포츠 협회, 구단, 미디어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현장의 기록을 수집하고 그리고 전력 분석을 하고 기록실, 평가 및 연봉 고가 솔루션 등을 활용해서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스포츠 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 시스템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적 시스템을 통한 3D 그래픽 콘텐츠, 뉴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영상 데이터 융합 및 AI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회, 구단, 뉴미디어 등 국내외 50여 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대회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시다 보면 해설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 타격이 참 좋다. 이번에 정말 좋은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등의 멘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타격이 좋다, 좋은 타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단순히 배트 중앙에 잘 맞은 타구를 좋은 타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유는 배트 중앙에 정말 잘 맞은 타구를 하더라도 상대팀 수비수가 쉽게 수비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날리는 타구는 그렇게 좋은 타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과연 어떤 타구가 좋은 타구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께서는 저희의 근본적인 물음과 이번 주제인 프로야구 배럴을 통한 타자 성적 예측에 대해서 신선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프로야구 배럴 기준을 정해 주시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형 개발과 함께 타자의 OPS 성적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념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컨텐츠를 발굴하고 많은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로서 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좀 더 범위를 좁히면 프로야구 리그 선수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팀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주제가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난 2015년 야구 분석 플랫폼인 스태캐스트를 도입한 이후 수치상 0.5 이상의 타율, 즉 5할 이상의 타율과 1.5 이상의 장타율을 양산할 수 있는 타구를 분석하여서 특정 구간의 타구 속도와 타구 각도가 좋은 타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배럴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타율 5할, 장타율 1.5 이상의 기록할 수 있는 타구의 속도와 발사각의 집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6년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준으로 98마일 이상의 타구가 26도에서 30도 범위의 발사각을 가졌을 때 배럴 타구로 규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이상의 타구 속도에서는 발사각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6마일 이상의 타구 속도에서는 보다 넓어진 8도에서 50도 범위 발사각만 가지면 배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미지 진한 보라색 영역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극단적인 예시겠지만 120마일 이상의 타구 속도에서는 0도부터 50도 범위의 모든 발사각의 타구가 모두 배럴 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화에서나 좀 나올 법한 상황이지만 낮은 각도로 내야수 키를 살짝 넘기는 타구가 이상적인 타구 속도를 충족하기만 한다면 담장을 넘기는 상황이 이러한 극단적인 예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럴의 가치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전반기 기준으로 26% 배럴 타구 비율로 메이저리그 1위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럴이 타자의 활약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인지 공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는 널리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 개념이지만 국내 실정을 보면 국내에서는 주목할 만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기준을 국내 리그에 단순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 리그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타구 속도, 발사각의 분포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내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주제 첫 번째 출제 문제는 국내 프로야구에 적합한 배럴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럴 타구의 기준이 확립되었다면 이제 그 기준으로 선수들의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두 번째 출제 문제가 나갑니다. 앞서 확립한 배럴 기준을 기반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만의 타자 성적 예측 모형을 개발해 주시고 이를 활용해서 2021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 잔여 기간 중에 저희가 특정한 기간인 9월 15일부터 10월 8일 기간에 타자들의 OPS 성적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지난 새 시즌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2021 시즌의 전반기까지의 선수들의 기본 데이터와 타구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배럴 개념을 참고해서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어떤 타구가 배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프로야구 배럴 정의를 확립해 주시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각 참여자가 확립한 배럴 정의 기준으로 기반으로 해서 타자 성적 예측 모형을 개발해 주시고 이를 활용해서
특정 기간에 타자의 OPS 성적을 예측해 주십시오. 이때 타자들의 성적 예측은 저희가 제시한 10명의 선수 대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10명의 선수들은 저희가 특정 코드로 명시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해당 코드의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인지 대회 중에는 잘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대회 중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 시에는 저희가 제시해 드린 10명의 선수들 중에 해당 기간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록이 없는 선수가 만약에 있다면 해당 선수는 제외하고 평가에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의 선수가 해당 기간에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하지 못해서 기록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출전한 기록이 있는 9명의 선수들의 기록 예측값을 가지고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지표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명의 선수들 중에 국내 프로야구 규정타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다면 이 선수 또한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사항으로는 정확도 평가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 OPS, 장타율, 그리고 출루율 순서로 구분을 해서 순위화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예측값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아래 작성 예시와 같이 OPS, 장타율, 출루율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새 시즌과 올 시즌 전반기 기간의 선수들의 기본 기록과 타구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본 설명의 자료와 이후 제공해 드릴 데이터 정의서 그리고 데이터 샘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 공식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야구 기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설명회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스포츠 투어에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 취지에 맞게 데이터 분석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리고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스포츠 IT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 컨텐츠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1 빅콘테스트 데이터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B2B 수산업 스마트 유통가공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정영인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간단한 플랫폼 소개와 센터 소개, 그리고 문제 소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배경 및 목적입니다. 미래 해양수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융합 거래소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업은 17만 개의 기업, 82만 명의 종사자, 170조 원의 연매출을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 분산 분절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신성향 가치사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목적은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한 해양수산 뉴딜 정책의 실현입니다. 친환경 해운 항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을 통한 먹거리, 안전, 레저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만, 해운, 수산 등 데이터 기반 해양수산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는 총 3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업으로는 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기관이 있고, 해양수산 빅데이터 센터 참여기관은 11개 센터, 2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각 센터는 해운 해사 부분, 항만 물류 부분, 수산 부분, 해양 부분에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에서는 융복합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공, 민간 부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가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가공, 연계, 유통 판매를 위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마련을 통해 해양수산부분 한국판 뉴딜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구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의 일환입니다. 2021년 2월에 오픈하였으며 데이터는 135종, 혁신 서비스 2종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하이퍼 데이터 등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교육 신청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현황으로 2020년 데이터 개방 현황은 135종이며 혁신 서비스는 2종입니다. 2021년 데이터 개방 계획으로 42종으로 총 데이터는 177종입니다. 혁신 서비스로는 해양환경 레저교육 산업정보센터의 해양환경 데이터 통계정보 서비스와 항만물류 빅데이터 센터의 차량 턴어라운드 분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 빅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B2B 수산업 스마트 유통 가공 데이터 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는 수산업 유통 가공 데이터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통한 수산 빅데이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B2B 수산업 스마트 유통 가공 빅데이터 제공을 통한 스마트 수산업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업은 조 및 유통 데이터 부족, 수산물 정보 비대칭성 발생, 수산물 데이터 비표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B2B 수산 빅데이터 제공을 통한 스마트 유통 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의 표준화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센터는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의 판매 및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전반적인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업, 위판,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기타 수산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 빅콘테스트 문제 설명입니다.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 모형 구축을 통해 수산업 이해관계자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제는 수산물 수입 가격 예측을 통한 최적의 가격 예측 모형 도출입니다. 구성으로 2016년부터 2019년에 4년간 수산물 수입 평균 단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2년간의 수산물 수입 단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징어류, 연어류, 새우류, 세 종의 예측 모델로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수입 평균 단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 기준일, 수출국, 수입 형태, 평균 단가로 구성된 주차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구성 상세와 제공 데이터의 예시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측 모형 구축에 있어서 제공하는 평균 단가 외에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수집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기준은 모형의 성능 측정을 위해 RMSE를 활용합니다. RMSE 값으로 예측 성능 측정을 평가하여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중간평가는 자율적인 중간평가를 진행합니다. 참여자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모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안은 1차 서류와 2차 PT 발표로 평가 시행됩니다. 1차 서류는 평가 데이터 기반의 수산물 수입 가격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이며 2차 PT 발표는 제출한 예측 모형의 분석 방법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상으로 빅 콘테스트 데이터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